네,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도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또 춥네요. 제가 어제 한 11시 반쯤에 집에 이렇게 또 들어왔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차에 있는 이제 물건들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또 잤는데 잘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일어나니까 막 으슬으슬하게 이렇게 또 추워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이제 밖에 나오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이불 속에서 이제 한참 있다가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뉴스를 보고 있다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또 이불 여기다 이렇게 딱 밑에다가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고 그래서 게을러지네요. 아무래도 추우면은 추운 대로 너무 게을러져. 너무 추우니까 이제 이불 밖으로 이렇게 또 나가기가 싫고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더운 대로 또 이제 게을러지고 사람은 항상 게을러지는 그런 동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오늘은 좀 추워가지고 난로를 틀었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난로를 이렇게 또 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팔을 입고 뉴스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 아제르바이잔이 항공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추락을 해가지고 한 69명이 이렇게 또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그런 추락 사고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꼬리 부분에 이렇게 또 타고 있었던 29명만 이렇게 또 생존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대통령 이 푸틴이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플로자이즈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뭔고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제르바이잔이 항공에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여기 이제 생존자가 있지 않습니까? 생존자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생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잘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 쿵, 그러니까 뱅 하는 소리가 이렇게 또 들렸다. 어디선가 이게 빡 터지는 소리가 이렇게 또 들린 다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또 추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제르바이잔 항공에서는 아마도 어느 이제 물체가 이렇게 또 터지는 바람에 어느 뭐 미사일이 이렇게 또 쏘거나 그래가지고 이 공격을 아마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추락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비행기가 이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또 향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 이 방공망 있지 않습니까? 에어 디펜스가 오작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여객기가 아니라 전투기로 이렇게 또 오인을 해가지고 격추를 시킨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거의 확실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러시아가 이 여객기를 격추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그냥 미안하다라고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기는 알고 있어. 러시아 이제 방공망 이제 시스템이 오작동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여객기를 이제 격추를 했다라는 그런 사실은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러시아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시 이 푸틴 놈의 새끼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는 중이다 보니까 이런 좀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해요. 러시아에서는 이 방공망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뭐 대한항공 그 격추 사고도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발사가 돼가지고 격추 사고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또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여객기를 러시아의 방공망이 격추를 이렇게 또 했다. 그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도 나와가지고 이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뭐 거의 확실시 러시아에서 격추를 해가지고 여객기를 이렇게 또 떨어뜨린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제르바이잔이 항공에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가다가 추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제르바이잔이 항공에서는 러시아로 이렇게 또 가는 그 비행기를 모두 다 잠정 중단을 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러시아로 웬만해서는 안 가는 게 지금은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지금 뭐 여객기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또라이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화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원들이 H1B 비자라고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자를 지금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원들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한 상당한 부분 이 공화당원들이 H1B 비자를 지금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H1B 비자에 대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는 이 공화당원들한테 이 증오에 찬 인종차별주의자들아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H1B 비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 기술자들한테 주어지는 이제 필수적인 그런 비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이 공화당원들이 H1B 비자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또 빼앗아 간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H1B 비자를 주는 것을 지금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또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침묵을 이렇게 또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또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안에서도 완전히 이 트럼프 빠도 있는 반면에 전부 다 이제 둘 다 이렇게 트럼프 빠이기는 트럼프 빠이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완전히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런 H1B 비자까지 지금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처럼 외국인이기는 이제 외국인이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민자들 합법적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그 이민자들을 한테는 좀 이제 관대한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H1B 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막는 것은 그거는 아니 된다.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비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지금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지막 한 방울의 이제 피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싸우겠다. 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고 그리고 트럼프랑도 이제 가장 친하다고 하면은 이제 친하다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또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적인 파워도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렇게 H1B 비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움츠러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싸우는 것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이 마가 이 활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마가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H1B 비자를 이제 반대를 하는 게 이것도 트럼프의 핵심적인 이제 가치 중에 하나이긴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를 이렇게
대통령까지 이렇게 또 올려준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도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에게는 시민권자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은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힘이 강하다는 것을 조금 이제 경계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경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뭐 정치적으로 제2의 뭐 대통령이다네 뭐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한테 전혀 휘둘리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도 어느 정도 좀 일론 머스크를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는 눈의 가시가 이렇게 살짝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왜 이런 말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 AI 자문으로 이 누구를 이렇게 또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명을 한 사람이 이 반이민 정책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반인도주의적 이제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민자들 이렇게 또 합법적으로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까지 이 H1B 비자를 이렇게 또 받는 사람들까지 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H1B 비자는 미국의 이 기술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제 요소이다. 전 세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인재들을 미국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H1B 비자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자신은 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우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X 계정에다가 이제 포스팅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를 지지를 하기는 하지만 미국 태생이 아니야. 그런데 완전히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구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너 마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이제 진정으로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트럼프 지지자들 완전히 막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구구파들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미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화이트 트래시들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구구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랑 이 대립각을 이렇게 또 세우고 있으면서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 잡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트럼프 지지자들 이 구구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H1 비자가 이 미국에 있는 이 일자리들을 이렇게 또 빼앗아가고 있다. 이 미국의 이 일자리 생태계를 이렇게 또 파괴를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H1 비자는 이제 안 된다. 좀 이제 막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아니 된다. 이 H1 비자는 이 미국의 기술 산업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그런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트럼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쪼개는 거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쪼개놓고 막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잘하고. 이 트럼프가 자신이 막 주도적으로 막 이끄는 것은 없고 이 무엇이 있으면은 그거를 막 반대를 해가지고 쪼개버리는 거. 그거를 또 굉장히 잘하거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자신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끼리까지 지금 쪼개놔가지고 싸우게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주 지금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앞으로 이제 4년이 어떻게 될런지 혼돈 속으로 이렇게 또 빠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좀 이제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욕주에 있는 무슨 뭐 마시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 내에서 로버트 이 브록스라고 하는 어느 이제 수감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수감자가 교도관들한테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이렇게 또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 영상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12월 9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브룩스라고 하는 이 범죄자는 뭐 43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 1급 폭행 혐의로 12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12년형을 받아가지고 수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어디로 이렇게 또 옮겨졌대요. 뭐 마시라고 하는 어느 이제 교도소로 이렇게 또 옮겨졌는데 이송이 된 지 단 하루 만에 사망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영상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 영상이 좀 이제 굉장히 끔찍합니다. 교도관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 로버트를 막 구타를 하는데 뭐 당연히 뭐 죄인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로버트를 어느 교도관이 이 헝겊 같은 거를 입에다가 이렇게 물리더라고요. 물린 다음에 4명이서 붙어가지고 막 구타를 하는데 와 장난이 아닙니다. 수갑을 손 뒤로 이렇게 또 채운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로 어느 침대에 있는 곳에서 막 구타를 하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교도소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서 바로 여기 이제 초록색 이제 옷 입은 사람이 이 죄인이거든요. 이제 범죄자인데 지금 막 헝겊을 이렇게 또 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때려요. 막 때리고 지금 이 4명이 이제 주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막 신나게 때리고 막 올리고 때리고 막 피투성이가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보면 피투성이 돼 있고 이렇게 막 들고 어쨌든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이 이런 뭐 교도관들이나 경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또 찍히거든요. 찍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음소거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찍히기는 찍혔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또 찍히다 보니까 그런데 음소거 버튼을 이렇게 또 눌렀대요. 그거를 누르고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또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구타를 해가지고 좀 너무나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제 옮겨진 다음에 그 다음날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 검찰에서는 이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밝힌 상태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주지사는 이 영상을 보고 진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14명에 대해 가지고 해고를 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도소 이 당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규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기관 차원에서의 개혁을 이렇게 또 실시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또 패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은 진짜 좀 이제 끔찍한 게 아닌가. 뭐 당연히 이제 범죄자이기는 범죄자이지만 뭐 살인범도 아니고 그냥 1급 폭행 혐의로 12년형을 이렇게 또 받기는 받았는데 이 사람이 수갑을 뒤로 이렇게 또 채우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교도관들이 있었는데 4명이서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때렸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유족 변호사는 나와가지고 진짜 끔찍한 일이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이 정의를 구현을 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이 바이럴하게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뉴스 채널에서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뭐 틱톡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고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쇼츠 이런 곳에서 계속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 보니까 이 교도소가 좀 심각하게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다. 아무리 이제 범죄자에게는 이제 범죄자이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이제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도소에 대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더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좀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올리비아 하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웠던, 굉장히 옛날에 로미오와 이제 줄리엣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하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올리비아 하세 이 배우님이 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향년 73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족 측은 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리비아 하세가 왜 이제 사망을 했는지 이제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올리비아 하세는 옛날에 유방암을 이렇게 또 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 유방암이 이제 다 이제 나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유방암이 이제 또 다시 재발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재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어제 27일에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가족들이 이렇게 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또 편안하게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 올리비아 하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태생입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51년생이시래요. 51년도에 이렇게 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비아 하세는 3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올리비아 하세가 이제 너무나 이쁘다, 너무나 이쁘다. 옛날부터 이렇게 또 들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화를 이렇게 또 봤거든요. 영화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올리비아 하세 너무 이쁘잖아요. 굉장히 이뻐가지고 야 진짜 이렇게 이쁜 사람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또 들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숙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워싱턴주 있지 않습니까? 이 워싱턴주의 이제 노숙자들의 수가 이 미국 내에서 3번째로 많은 주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 이 허드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주택 도시 개발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미국에 있는 이 노숙자들을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도에 이 노숙자들의 수가 18%가 이렇게 또 늘게 되면서 이 노숙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의 총 수는 77만 명이래요. 77만 명.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2024년도에 이 노숙자들의 수가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 주거비 상승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뭐 집값이 너무나 비싸지 않습니까? 주거비 상승이 이 노숙자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뭐 주요 주범이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재난, 뭐 자연재해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뭐 재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난 그런 이유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민자들 문제, 이 불법 이민자들, 합법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 뭐 다 해가지고 뭐 난민들이랑 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노숙자로 이렇게 또 전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특히 이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 노숙자들로 이렇게 또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막 이렇게 또 넘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또 모르다 보니까 이런 도심지에 가가지고 이 노숙생활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좀 먹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 이 노숙자들의 수가 올해 들어가지고 18%가 이렇게 또 늘게 되면서 77만 명을 넘겼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인구 10,000명당 23명이 노숙자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흑인들의 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 노숙자들이 이 도심지에서 40%나 증가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그냥 집 밖으로 내앉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래도 이것은 주거비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또 늘어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이제 줄어든 것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줄어든 것은 텍사스 이제 달라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LA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 텍사스 이 달라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달라스는 노숙자들의 수가 16%가 줄어들었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워싱턴 주는 노숙자들의 수가 31,000명으로 뭐 미국 내에서 뭐 3번째로 이렇게 또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LA 있지 않습니까? 이 LA가 이 미국에 있는 이제 노숙자들이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줄어든 그런 이제 도시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LA에 있는 이 노숙자들의 수는 5%나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네, 특히 이 LA시에 있는 이 노숙자들의 이제 감소 폭은 한 10%나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노숙자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그런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많은 이 노숙자들이 쉼터를 이렇게 또 네, 많이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이 이 임시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노숙자들의 수가 이렇게 또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리 노숙하는 그 뭐 반대하는 그런 뭐 캠페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억지로라도 이제 막 이제 캠프 같은 거 막 치우는 것들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노숙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 노숙자들을 이렇게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그 주를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캘리포니아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기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좀 이제 따뜻한 그런 이제 기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눈도 내리지도 않고 뭐 비도 뭐 거의 내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노숙자들이 여기 캘리포니아로 많이 이렇게 또 넘어온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노숙자들이 많기는 많은데, 그런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특히 이 LA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LA 뭐 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 노숙자들의 수가 좀 더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파나마 카날에 대한 뉴스가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파나마 카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이렇게 또 주목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파나마 카날을 언급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1970년대로 이렇게 또 다시 되돌아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가 파나마 카날에 대해서 얘기할 그럴 건덕지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 대선도 끝나고 뭐 정치적으로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가 이렇게 파나마 카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파나마 카날에 대해 가지고 이목을 이렇게 또 집중을 시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로널드 레이건이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이 파나마 카날을 파나마한테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반환을 해주자 라는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나와가지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로널드 레이건은 좀 이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취해가지고 그때 다시 이렇게 지지율을 이렇게 또 상승을 시켰다고 합니다. 상승을 시켰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1973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또 파나마 카날을 이제 파나마한테 이제 되돌려 주자라는 거기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는 바람에 1999년도에 이제 반환이 되기는 됐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파나마 카날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파나마에서 이 파나마 카날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또 오면 뜯어가는 돈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냥 이대로 둔다고 하면은 이 중국이 이 파나마 카날을 이렇게 또 먹을 것이다,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하는데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파나마 이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났거든요. 실제로 이 파나마가 파나마 카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파나마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트럼프가 파나마 카날을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이 파나마 나라 자체가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나마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파나마 카날에 단 한 명의 중국 군인들도 없다,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다 구라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괴짜이다 보니까 진짜 이 파나마를 먹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난리가 난 상태이다, 파나마에서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가 파나마 카날을 갑자기 끄집어내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관심을 다시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끌어당기고 있는데, 트럼프는 군중의 반응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엄청난 전문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진짜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또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는 진짜 엄청난 것 같기는 같습니다. 뭐 파나마 카넬에 갑자기 이 이슈로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뭐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마가 있지 않습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우선 미국만 잘 살면 된다. 그 주의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뽑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마가 정신을 좀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 이제 외교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계속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뭐 파나마 카날도 가지고 가고, 그린랜드도 가져가고, 캐나다도 51개 주로 51번째 이제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실현은 안 되겠지만 지금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가 트럼프한테 이목을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메가 밀리언즈, 와, 여러분들 사셨나요? 메가 밀리언즈 1.22 빌리언 달러, 12억 달러, 그 1조 5천억 원, 이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금액이 어제 이렇게 또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단 한 명의 이 티켓 당첨자가 나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캘리포니아 코튼우드에 있는 서클 K에서 이 당첨자가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 와이프도 사기는 샀거든요. 사기는 샀는데, 참, 안타깝네요. 뽑히지는 않았고, 어쨌든 이 코튼 우드에 있는 서클 K의 어느 이제 편의점에서 1.22 빌리언 달러, 이 메가 밀리언드 잭팟이 이렇게 또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첨 번호를 본다고 하면은, 메가 넘버는 6라고 한다고 합니다. 6번이고, 그리고 3, 7, 37, 49, 55. 이 번호를 제가 어제만 알았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반띵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단 한 명이 1.22 빌리언 달러, 요거를 일시불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금액입니다. 아마 대략 한 반 정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6억 달러. 거의 1조예요. 일시불로 거의 1조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와, 진짜 갸 부럽고요. 이거는 진짜 1조는 한 사람이 평생 써도 못 쓴다고 하거든요. 뭐 대대손손 물려준다고 하는데, 그 1조를 잘 적절하게 잘 그냥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만 받아 먹어도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대박 났네요. 갸 부럽고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이 12월 초에 10만 8천 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9만 5천 달러에 지금 안전적으로 이 가격을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내년에 2025년도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마 어쩌면은 이제 내년 한 중반쯤 간다고 하면은 20만 달러까지도 이제 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경제가 좋을 때, 경제가 계속 이렇게 또 좋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2배가 이렇게 또 뛰게 되면서 2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전문가들, 여러 전문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내년에 2025년도에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비트코인은 트럼프 만나가지고 그냥 뭐 살판 났습니다.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암호화폐 뭐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기는 있지만, 뭐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이제 대장 이 암호화폐이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면서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렇게 또 거주를 하고 있었던 어느 한 이제 가족이 뉴햄프셔 주로 이렇게 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가지고 어느 한 뭐 집을 빌렸겠죠. 그 집에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일가족 4명 모두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부부는 50대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 자녀가 있었는데, 그 2 자녀는 대학생 자녀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21세, 뭐 19세 해가지고 이 대학생 자녀였는데, 이 일가족 4명 모두
사망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사망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산화탄소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카본 모녹사이드 여기에 이렇게 또 중독이 돼가지고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집을 이렇게 또 보니까 이 가스 이 카본 모녹사이드 그 디텍터 있지 않습니까? 그 디텍터가 하나도 없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카본 모녹사이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색에 묻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는 이런 이제 카본 모녹사이드 그 디텍터가 하나씩 뭐 하나뿐만이 아니라 방마다 있고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스만 냄새도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이렇게 사망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자다가 이렇게 또 많이 사망을 하는데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찰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는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난방 시스템을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이 연말 사고도 이렇게 또 있었으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조심하면서 지내시기를 이렇게 또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끝나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또 지내셨으면 좋겠으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